할렐루야. 한국에는 잘 도착을 했고 이제 내일이면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근데 내일은 다시 다른 일주일 여정으로 다른 한국 목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대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러시아 여정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일본과의 러시아와 일본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6번이죠. 러시아를 지나가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그런데 부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출발을 하죠. 근데 결국 이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은 결국에는 그 연장선으로 들어가면 일본의 도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도쿄 니혼바시에서 일본이 시작을 하죠. 결국 그게 도쿄에서부터 오사카를 지나서 히로시마 그리고 후쿠오카로 들어가서 페리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시작을 하죠.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은 동쪽으로,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경부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일본과는 다른 길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작점은 부산이다. 하지만 부산 이전에는 결국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을 따라 올라가면 아시아의 동쪽 끝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은 결국 일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번 러시아 여정이 처음 시작된 곳이 사실은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였습니다. 홋카이도를 세 번째 그 일주를 했죠. 이번 러시아 들어가기 전에 7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태국으로 들어갔고, 태국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의 오키나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한 일주일의 그 여정이 있었죠. 끝나는 타이밍에 다시 홋카이도로 가라는 마음을 받고 몇몇 팀과 함께 이제 홋카이도로 갔던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전체 4명이 다시 홋카이도에 들어가서 홋카이도를 운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홋카이도 동쪽 끝, 북쪽 끝, 서쪽 끝 갔을 때 서쪽 끝이었어요. 각기 다른 말씀 하셨지만 이번 러시아에 관련해서는 그 홋카이도의 서쪽 끝 카무이 미사키, 그 뜻은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카무이 미사키. 그곳에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러시아를 굉장히 주목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이상이 핫산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핫산이고 중국에서는 방천이고 북한에서는 낮은 선봉항이죠. 그 3개 공산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국가가 한 지점에서 만나지는 지점, 그리고 동해에서 만나지는 지점, 그 지점이 핫산, 방천, 낮은 선봉인데, 그 지점에 지금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그 지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 지점을 위해서 선포할 때는 중국의 관점에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천이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관점에서 낮은 선봉이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 한 2년 전부터는, 2, 3년 전부터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그 땅을 핫산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던 이상은 핫산으로부터, 그러니까 핫산이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의 동쪽 끝이 핫산이고 서쪽 끝이 단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의 북방 한계선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환상에서는 이 핫산에서 단동까지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문이었고 굉장히 영광의 색,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굉장히 밝은 이런 빛의 색깔이었고, 그 문 안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추수의 나팔을 들고 그 문을 통해서 러시아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음성이 핫산의 문은 무너졌고
단동의 문은 짓밟혔다. 예, 공산권의 문이 무너졌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큰 문이 있었고 그 문, 쉐카이나 글로리 같은 그런 빛의 색깔의 문이었고 그 문 사이로 수천의 천사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추수의 나팔을 들고 러시아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갑자기 인도네시아를 보여주시면서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불어서 인도네시아를 강타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도네시아다라고 하셔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이 출발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 발리섬에서 시작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먼저 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동에서 서로 뚫고 그리고 싱가포르를 남에서 북으로 뚫고 다시 말레이시아를 남에서 북으로 쭉 뚫고 가서 그 위에 태국의 경계선에 만나는 그 지점까지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바로 러시아였죠. 러시아의 문이 열려졌고 추수의 천사들이 이미 러시아 땅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의 사역이 실제로 풀어지도록 하늘에서 부러진 이 나팔 소리를 땅에서 불어서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곳이 정말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그리고 영적인 순서에서 너무나도 맞게도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그 부르심이 열방을 향해서 이제 부흥의 때가 시작되었노라 라는 선포가 퍼져나오는 땅, 그 선포를 하는 땅은 오키나와죠. 그 선포가 증폭되는 것이 혼슈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열방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땅이 오키나와인데 특별히 동쪽 끝인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가운데 반이 러시아였고 나머지 한 70%는 러시아였죠. 그리고 30%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순서상 먼저 인도네시아를 가라 그러셔서 인도네시아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한 2주 정도 여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쉬고 회복하고 준비한 다음에 바로 러시아로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여정의 시작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일본의 동쪽 끝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장소에서 곳에서 이 우리 무슨 호미곶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탁 튀어나온 그 미사키 카무이 미사키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추수의 문이 열려져 있었고 거기에 추수의 천사들이 수천수만이 그 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문이 열렸다. 러시아의 문이 열렸다. 이제 그 음성에 따라서 러시아의 여정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인도네시아 여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언제가 주님 원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날짜를 9월 22일인가로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그 날짜를 받고 이제 예배하는 중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 이제 러시아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러시아 샤나와 같이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일들이 러시아 땅에 풀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혹시나 올해 러시아 샤나가 언제인지 확인해봐라 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딱 9월 22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러시아 샤나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9월 20일이라는 날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받은 날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샤나와 같이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예배가 마쳐지고 러시아 샤나라는 말을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올해 러시아 샤나 언제인지 찾아봐라 라고 찾아봤더니 9월 22일이 그러니까 출발하라고 날짜를 주신 그날이 러시아 샤나 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0일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하바롭스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울란우데를 이동하는 그 기차를 탔습니다. 하바롭스크는 동북의 끝입니다. 러시아의 동북 끝이에요. 거기에서 기차를 딱 탔는데 4명이 한 칸을 쓰는 기차였어요. 당연히 외국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7일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7일을 기차에서 먹고 자고 해야지만 여기에서 그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쟁 국면이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에 외국인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말고. 북한 사람도 만났고 중국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그 기차에 탔는데 그 기차 한 4칸 중에 한 칸에 어떤 아시아 여성이 타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래 2칸, 위에 2칸 이렇게 그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래에는 러시아 2사람이 타고 이제 위에 아래는 이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는 여기 있고 그 아시아 여성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보니까 일본 분이신 거예요. 일본 분. 사실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이게 중국 할머니인가 싶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러시아 루블화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러시아 루블이 아예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비자 카드가 막혔고 그 마스터 카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면 무조건 루블화를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옛날에 만들어진 여행 정보를 가지고 카드 하나만 들고 일본 엔화만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 기차가 좀 좋은 기차였어요. 식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여정에서 딱 한 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일본 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준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루블화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 한 장이랑 엔화만 가지고 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탔을 때는 밥이 나왔겠죠. 밥을 먹었으니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번째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막 탔으니까 우리는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우리보다 한 코스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람 탔으니까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 올 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한 끼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새로 탔으니까 한 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타고 있었으니까 이미 식사를 받았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식사가 전체 여정에서 한 끼밖에 제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카드를 쓸 수 있냐? 카드 결제가 안 된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7일을 더 모스크바에서 가야 되는데 6일을 더 가야 되는데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루블화도 없고 카드 결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뭐 라면이 2개가 있었어요. 한국 라면이. 그래서 이제 1개를 줬습니다. 먹으라고. 굉장히 고마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는 가다가 울란우데에서 이틀 있다가 내릴 거지만 이 사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현금을 많이 안 갖고 갔기 때문에 딱 맞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유 있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일본 사람이 아예 굶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6일을 더 가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하루에 최소 이런 현금이 필요하다. 왜냐면 뭐 라면을 하나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이런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 현금을 내가 환전해 주겠다. 당신이 나한테 엔화를 주면
내가 루블 하루 주겠다. 근데 그 사람 이제 엄청 고마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3,000엔을 환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돈 3,000엔을 받고 3,000엔만큼 1,800루블인가를 이제 줬습니다. 1,800루블이면 그 기차 안에서 최소한의 생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내리면, 모스크바에 내리면 이제 은행을 가서 엔화를 환전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 방법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본 분을 도와드렸죠. 그 덕분에 나는 거기서 이제 3,000엔을 일본 엔을 받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7일째 되는 날인데 내일 다시 이제 대만으로 7일 여정으로 대만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또 일본으로 또 일주일 동안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엔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잘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그 기차 안에서 일본 사람을 만난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그 일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서 사실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3,000엔만큼 환불을 하고 또 먹을 걸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이제 무사히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 그렇게 일본 사람을 도우니까 같이 탔던 사람들도 그거 보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먹을 것 같이 나누고 또 밖에 가서 음식을 사와서 또 일본 사람에게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울란을 내리고 쭉쭉 해서 이제 전체 21일, 22일의 여정을 거쳐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22일째 모스크바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모스크바 그 거리에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거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걸으러 갔습니다. 걸으러 갔다가 특별히 뭐 살 것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한 기념품 샵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걸 바로 샀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봤죠? 그죠? 일본의 부흥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일본의 부흥. 근데 이거였으면 안 샀겠죠? 왜? 이거 이미 이거는 다 예전에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거나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스크바가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그리고 모스크바가 처음으로 그 이름이 생긴 1147이라는 숫자가 여기 같이 쓰여 있습니다. 놀랍죠? 이 배입니다. 배. 일본에 출발하는 배. 배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영적 의미가 일본에서 시작된 부흥의 쓰나미가 이제 모스크바까지 와서 모스크바를 쳤다. 모스크바의 진동이 다다랐다. 이거를 성령께서 그 저녁에 나가서 그 거리를 걷게 하시고 그 기념품 샵에 들어가게 하셔서 쭉 보다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말했죠. 아시아나의 6번이 결국에는 1번 일본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리고 러시아 여정의 시작이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의 서쪽 끝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을 가진 그 장소에서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러시아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거를 모든 여정이 끝나는 모스크바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 기념품 샵에서 이걸 보고 사게 하심으로써 지금 성령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맞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맞고 너가 순종해서 행한 일이 맞고 그 일이 이 한 장으로 설명된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영적인 부흥이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미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당도하였고 그 모스크바를 진동으로 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의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뭐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부터 2020년이 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이 멈추었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가 일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러시아의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시간. 러시아의 부흥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대만이 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일본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만을 풀 사람도 있고 일본을 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의 흐름은 이미 러시아 서쪽 끝, 아시아 가장 동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 뚫고 아시아 우랄 산맥을 넘어서 유럽의 초입까지 모스크바까지 이미 이 부흥의 진동이 다 당도해 있다. 이 선상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 한국, 중국, 그 밑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미얀마,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지나서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인도와 그리고 중동 국가까지, 이라크, 이란까지 러시아라는 국가 밑에 다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아시아 내외의 남북으로 움직이는 3번, 4번, 7번, 8번을 따라서 러시아의 축복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 6번이 풀어져야 이 나라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 한 장으로 성령께서 다 설명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깔끔하게. 이제 부흥에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그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딱 집중하는 나라가, 장소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을 넘어서 이제 러시아로 갔다. 2026년은 정말 러시아를 위한 시간이다. 러시아에서 부흥이 풀어지는 시간이다. 이제 최선두주자들이 갔으니까 선두주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번 러시아 여정 전체를 정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러시아 이제 기차를 타잖아요. 전체 기차를 탄 시간이 170시간입니다. 7일하고 좀 더 되는 시간이에요. 많은 러시아 현지인을 만나게 되겠죠. 네, 다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분들 너무 젠틀하고 너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더라고요. 정직하고. 차차 설명하자면, 자, 이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러시아 군복이에요. 군복 안에 입는 이런 셔츠입니다. 면 티셔츠예요. 이제 첫 번째 기차를 탔는데 러시아 군인이 있는 거예요. 키가 뭐 180한 5에 덩치가 이렇고 주먹이 뭐 이만 하더라고. 이만. 그리고 이제 이 셔츠를 건네준 사람은 막 그 전장에서 관통상을 당했더라고요. 총알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등으로 총알이 나오는 관통상을 당해서 후방에 빠져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 길에 만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만나서 물어보더라고요. 까레이스키냐고, 뭐 치노냐고, 처음에 중국인이냐고. 아니다, 나 까레이스키다,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사람은 내가 북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북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전쟁 국면이잖아요. 어쨌든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서 있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내가 북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지금 전방에서 뭐 같이 우리 싸우고 있는 우리 브러들이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시간이 지나다가 이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너 북한 사람 맞지? 아니, 난 남한 사람인데. 그 말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총을 맞고 왔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관통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적대국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근데 이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하게 됐고 뭐 처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 남한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적대심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갑자기 내가 너무 내 행동에도 사과한다, 이런 사과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랑 친한 것 같고 한국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는 한국과 굉장히 친하고 한국에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러시아와 한국은 굉장히 친한 나라다. 러시아에서 1992년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다. 근데 지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있는 이 친분관계, 국가적인 우호관계가 있다. 그냥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총알바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북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쟁에 쓰고 있는 거지 않느냐. 이거는 국가의 이익이고, 양국의 국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우호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친구다. 나는 러시아를 사랑한다.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북한이 뭐 군인을 보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 군인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러시아는 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한국의 차를 쓰고 한국의 음식과 먹거리들이 이미 러시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문화들이 이미 한국 것들이 너무 많고, 이미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에서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한 호감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주더라고요. 나한테 이걸 주면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한국 사람 자기 이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줬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이게 한국 5X large입니다. 5X large. 이 러시아는 정말 말의 나라입니다. 말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날에 말이 너무 많고, 또 각 도시마다 동상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말이었습니다. 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공산주의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많이 있지만 시스템에, 어쨌든 공산주의에서 끊어진 거예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23년을 러시아는 공산주의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끊어진 나라이고, 중국은 공산주의가 계속 연결되는 나라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로도 수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죠. 수교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미를 관계에 들어가고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여전한 공산국가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심이, 국민들의 민심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적대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정부도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핵심적이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고, 그리고 그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 자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 호감적이야. 한국에는 문화, 먹거리 때문에, 일본은 차 때문에. 러시아에 사륜구동차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륜구동의 거의 90%가 일본 차입니다. 도요타와 렉서스.
물론 한국 현대차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는 한국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굉장히 우러러 보는 마음이 있고, 그런 문화, 그리고 먹거리, 또 당연히 그런 다른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대신에 중국은 그 아편 전쟁에서 온 그 완전 지옥 같은 쓴뿌리, 그 비르니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질투심을 느끼죠. 자격지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 반대로 그 반대 급부로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게 불죠. 예. 그래서 그 민심이 한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국 들어올 때 중국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4, 5년 가까이 중국 비행기를 절대 이용하지 않았고, 다른 비행기를 타더라도 중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구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도 쓰지도 않았고, 그 나라를 지나가는 경유하는 비행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위협을 받고 이제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 이제 중국을 떠나라, 대만으로 가라 해서 중국을 마지막 떠났을 때, 그때부터 중국의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첩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외국인도 그냥 불신 검문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다고. 그 안에서 뭐 대만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 뭐 마음대로 해서 외국인도 48시간 72시간 그냥 구류 때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도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에 절대 안 들어갔고, 주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 나라에 안 들어간다 였고, 비행기가 환승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들이 어떤 짓을 할 줄 몰라요. 자기 나라 땅 안 밟고 비행기만 환승을 해도 거기서 잡아낼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거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안 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모스크바에서 환승하는 비행기가 상하이였어요. 상해가 아시안 하이웨이 5번 길이 출발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 동방항공을 탔고, 그게 재밌죠. 한국 동해에서 볼라리보스 들어갈 때 배 이름이 동방의 꿈이었어요. 들어오는 비행기가 동방이에요. 동방의 독수리예요. 그 동방항공의 로고가 독수리란 말이에요. 동방의 독수리를 타고 어쨌든 상해 아시안하이웨이 5분 길이 시작되는 길을 갔던 거예요. 중국을 떠난 지 7년 만에 8년 만에 다시 중국을 밟은 거고, 상해는 뭐 거의 한 20년 만에 18년 만에 다시 방문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많이 겪습니다. 비행기를 그냥 환승하는 거예요. 환승해서 나는 제주도로 날아가면 되는 거야. 5시간만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공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비행기를 환승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또 내 여권 같은 걸 다 찍었을 때 정보가 다 뜨더라고. 이렇게 알겠죠? 내가 어떤 요주의 인물이라는 게 떴겠죠? 그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말과 행동들, 예. 그리고 가자마자 카드가 막 막히고, 그리고 내 짐을 이제 제주도 가서 보니까 얘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그 짐을, 사실 그래서 불안해서 그 짐을 맡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짐을 뜯어가지고 안에를 난장판을 헤집어 놓고, 그날 비가 왔는데 그냥 그 비에 그냥 내버려둬서 안에까지 다 젖게 만들고, 그것도 열어서 안에 완전 그 속옷이랑 이런 거 창피 주려고 했는지 다 꺼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냥 쪽장에 딱 내놨더라고요. 뭐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해서 했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옷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 주는 그 러시아 뭐 캔디나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 배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없고 제주도에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한국을 계속 적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2016년에 많은 것들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겠죠. 공산주의 연합이 거기서 엄청나게 쓴뿌리를 뱉어낼 겁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잠시 가려고 하겠죠. 중국은. 러시아는 다르다. 러시아는 다르더라. 정부도 다르고 북한과 중국과는 다르게 그 민심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우호적이다. 예. 그래서 정말 부흥의 진동이 이미 들어갔고 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좀 있으면 대마도에 들어갈 건데 그 대마도에서 말이 풀어지는 땅 대마도에서 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러시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러시아입니다. 다음 스텝은 러시아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그 다음이에요. 이게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체 마무리했던 내용은 이 여정이 일본에서 시작한 것이었고 실제로 시작했을 때 일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 시간에 이 기념품을 보게 하셔서 일본에서 풀어진 부흥이 이미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당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더라. 중국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중국의 교회마저도 가짜 뉴스와 그 공산주의에서 흘러나온 그 쓴뿌리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 못합니다. 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걸 연합이라고 부르시면 연합이라고 불러도 돼. 복음 안에서 연합 안 돼. 그걸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거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잠깐 열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중국의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끝으로 나누면서 이번 전체 러시아 22일, 23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들이 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풀려날 겁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묶여있을 때는 나가려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나가려고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이제는 그때는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의 걱정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하는 말들 준비된 말들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고 소처럼 그냥 밭이나 갈다가 죽을 거예요. 묶여있는 땅에서. 풀어줄 때 뛰쳐나가십시오. 그게 지금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정확한 전쟁의 기념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모스크바 SVO 공항입니다. 드디어 22일간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잠깐 좀 빨리 와서 이제 9월 22일 출발할 때부터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좀 돌아봤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2,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감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정이 인텐스하고 굉장히 농도가 높았던 겁니다. 동해항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성령이 처음 이 여정에 대해 주신 메시지도 너무 놀라웠지만 로시아샤나의 시작과 함께 시작했던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하바롭스크 그리고 올라누데 이르쿠츠크 노보스피르스크 에카테린버그 그리고 카잔 그리고 세인트피터스버그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하나하나 올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도시들과 너무너무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한 땅 한 땅마다 그 땅들과 그 땅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그 부르심의 보증인이 되게 내가 너의 부르심 보증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 설 것이다.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는 땅과 함께 언약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정말 깊이 그리고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그리고 정말 와이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이 여정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모스크바에서 메시지가 성령 주시는 계시가 너무 놀라웠고 너무 초대박 너무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온 것이 이제 여기 뭐 지도도 안 돼가지고 GPS 교란도 나고 그리고 현금 그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져왔어야 됐고 현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썼어야 됐고 어저께 현금이 이제 딱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현금 없이 이렇게 정말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거의 다 쓰고 러시아를 떠나는 느낌입니다.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이번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중요하잖아요. 물을 때에 아주 놀라운 말씀들과 이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길들이 생겼고 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과 뉴스들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 발 디딜 때만 해도 너무 막연한 땅이었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뭐 모든 게 다 언어도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너무 막연한 땅이었고 그랬는데 점점 이 땅이랑 사랑에 빠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유럽에 살면서 유럽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처럼 또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 또 오래 지내면서 살고 지내고 일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대만과도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는데 이번 러시아하고의 그 사랑의 농도는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중국을 처음 하나님 마음에 줄 때 그런 마음 그리고 대만 그리고 러시아 뭐 다 하나님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땅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 그것들이 마음이 부어질 때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부어질 때 그 대상이 한 영혼이라도 당연한 것이고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을 정말 사랑하고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너무 대단한 나라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 아시아는 6번 길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는 3, 4, 7, 8번의 아시안 하이웨이들이 줄줄 사차처럼 다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밑에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2번과 5번을 다 붙들고 있다. 결국엔 6번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걸 알게 된 것과 모스크바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교회와 진리가 공산주의에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땅으로 원래 지원받았다는 거.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네, 이제 여권해 보니까 들어올 때는 왜냐면 배 타고 들어왔으니까
배에 입국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국할 때 그 출국 심사관이 한참 보더라고요. 예,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블라디보스토크 배 타고 들어온 거.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는 도장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들 아주 가까이에서 기차 타고 뭐 170시간 함께 170시간 넘게 같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러시아 음식 예. 그리고 기후 예, 제대로 경험했죠. 특히 시베리아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 특징들 민족들이 다르니까 자연도 다르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이제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예, 먼저 상해로 날아갑니다. 예,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상해가 아시아나의 5번 길 출발되는 곳이죠. 예, 그곳으로 먼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레이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도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가는 전체 여정은 한 20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20시간이면 이제 부산에 도착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good. God is great. He's amazing God.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바롭스키에서 울란우데까지 55시간 4분, 울란우데에서 이루쿠츠까지 7시간 45분, 이루쿠츠에서 노보스비르스키까지 30시간 55분, 노보스비르스크에서 카잔까지 37시간 50분, 그리고 카잔에서 세인트피터스버그까지 21시간 27분, 그리고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오늘 모스크바까지 4시간 4분, 그리고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키까지 지금 표가 없는데 13시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차를 탄 시간은 170시간입니다. 정확하게 170시간이고 기차로 이동한 거리는 9288에서 1500을 더하면 11,000km 정도를 11,000km를 170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동해에서 동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4시간, 뭐 그리고 뭐 다대포에서 동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6시간, 뭐 이렇게 합치면 30시간 더하면 이제 200시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국 돌아갈 때 다시 비행기로 한 30시간. 여기에서 지금 한국이나 다른 뭐 대만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의 비행기는 지금 여기 러시아를 왕래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 항공기가 그나마 시간대가 좀 많고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상해로 갑니다. 예, 재밌죠. 상해가 아시안 하이웨이 5번 길 출발인데 어떻게 비행 일정이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시간을 레이오버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부산 들어오는 그 연결하는 비행기가 그날 또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돼서 제주도로 갑니다. 먼저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일정이고 이게 시간은 3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게 지금 170시간에 30시간, 200시간, 230시간. 예, 전체 이번 여정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은 230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동쪽 끝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세인트피터스버그를 갔다 오는 그 1400km를 더해서 9288
9,300에다가 1,500, 9,300, 9,800, 1,800, 11,000km 정도입니다. 전체 170시간 기차를 타서 11,000km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단은 기록용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동쪽 끝에서 이제 서쪽 끝에 갔다가 다시 동쪽 끝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하면 거의 거기도 한 170시간에서 한 20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단편 한 분만 170시간 걸렸죠. 다시 돌아가면 또 110시간 또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주 한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엎어 놓으면 러시아 하나니까 중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 갔다가 다시 동쪽 끝으로 오는 게 170시간에서 200시간인데 러시아는 여기서 끝까지 한 번 쭉 하니까 170시간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고 긴 나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동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대충 어떤 그림인지 그게 막 낭만적이고 재밌고 뭐 그런 뭐 매일매일 신나고 그런 환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자는 거예요. 배에서 잤다가 뭐 이게 23일 전체 22일 23일 일정이니까 또 숙소를 잡는데도 재정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좀 저렴한 데로 잡습니다. 다. 그러면 배에서 자고 호스텔에서 자고 또 기차에서 자고 호스텔 기차 호스텔 기차 기차 호스텔 기차 기차 호스텔 기차 호스텔 기차 호스텔 비행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쭉쭉 다 하면 이제 22일 23일 일정입니다. 쉽지 않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충 이런 그림이다 알려주는 겸 또 기록용으로 다음에 올 때도 이거보다 더 지금 기차 시간 정하는 게 배편이랑 기차 시간에 맞추는 게 그리고 비행기편 맞추는 게 이게 항상 제일 어려운 작업입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많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혜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거의 퍼펙트하게 딱딱딱딱딱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일 모스크바 하루 일정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놀랍게 매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계시들을 풀어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서 예배하고 나팔을 불 건데 경비가 너무 삼음해서 성령께서 또 정권체제 사역이 어떻게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